이번에 읽은 소설은 약간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정혜연 작가님의 못 먹는 남자라는 소설인데요. 스릴러물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스릴러가 읽어보고 싶어서 밀리의 서재의 스릴러라고 쳤더니 이 정혜연 작가님의 작품이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끌리는 제목들이 많았는데 못 먹는 남자라는 소설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 소설 속 인물들을 특정 배우들을 상상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장면들은 영상으로 기억에 남는, 실제로 영상으로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소설책으로서는 조금 개연성이나 문장의 신선함 같은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주 조금. 근데 저는 이 책을 정말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막힘없이 읽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기 전에 리뷰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 리뷰에서 정말 많은 그 댓글이 마지막 장을 보지 말라는 말이 많았어요. 마지막 장은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굳이 있어야 했나? 뭐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저처럼 모두가 다 읽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못 먹는 남자 시작해볼게요. 주인공 민재영은 어렸을 때 어떤 화학적인 폭발 사고를 겪어요. 그로 인해서 어느 날부턴가 이 재영에게 죽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순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그런 장면을 보는데 더 끔찍한 사실은 그 죽는 대상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얼굴들만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보이지 않아요. 이건 그에게 저주였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됐거든요. 아버지가 자살하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버지가 죽지 않도록 하려 했지만 결국에 아버지는 옥상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근데 하필 이제 이 재영이 막으려다 보니까 옥상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봤고 재영이 아버지를 죽인 누명을 쓰게 돼요. 그런 사건을 겪게 된 다음부터 재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뭔가를 먹을 때 그 죽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아요. 근데 이 재영의 능력인지 저주인지 모를 이것에는 어떤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법칙은 앞서 말했듯이 죽음의 대상은 재영이 아는 사람, 아는 얼굴만 보인다. 두 번째는 생의 운명은 바꿔도 사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재영이 그 죽음을 막아냈어요. 그래도 그 죽음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영은 얼마나 이 자신이 무능력함을 느꼈겠어요.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막지 못한다는 게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았고요. 그렇게 먹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 쓰러져요.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거의 단골 환자가 됩니다. 그의 몰골은 걸어다니는 허수아비 같은 모습이었어요. 무슨 옷을 입어도 옷들이 다 팔랑팔랑거리고 또 큰 키는 그걸 더욱더 기괴해 보이게 만들었고 얼굴에 있는 살은 뭐 살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이 가죽만 남았을 테고요. 온몸의 뼈들도 다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그는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이 삶에 아는 얼굴을 줄여요. 아는 얼굴이 많아질수록 죽음을 보게 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과 회사 그 외에 어떠한 이 생활의 범위를 넓히지 않았고 협소한 생활 반경 내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재영은 인테리어 회사를 다녔거든요. 더샘 인테리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막 큰 회사는 아니었고 직원이 뭐 한 5-6명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그곳의 사장이 아주 버러지 같은 인간, 진짜 재수없는 인간이었거든요. 직원들을 무슨 물건 대하듯이 자신이 돈 주고 산 그런 물건에게 그렇게 친절함을 보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딱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이 회식을 가끔 가다 하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닭갈비집에 가요. 그리고 그 닭갈비집에서 3인분을 시킵니다. 5명인 직원들과 함께 가서요. 3인분을 시켜서
거기에 밥을 볶아주는 거예요. 그럼 양이 늘어나겠죠. 그냥 그걸 먹는 거예요. 추가 주문 없이. 그래 놓고 더 최악인 건 그 회식이 끝날 때쯤 각자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의 회식이 어땠는지를 말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변태죠. 이 정도면 진짜 변태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좀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재영에게 그 사장이 죽는 장면이 보인 거예요. 뭐 사장이 아무리 어쨌든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재영은 그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장이 어떻게 죽냐면 회사 앞 길가에 서서 통화를 하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그 간판에 맞아서 즉사하거든요. 책에 의하면 뭐가 다 터져서 막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사장이 죽는 날이 다가왔어요. 결제할 게 있어서 사장실에 가는데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사장실에 당연히 사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문을 열었더니 사장이 있는 거예요, 사장실에. 지금 이 사장은 그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영이 놀라요. 근데 그 순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사장이 있어야 할, 사장이 죽어야 될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재영이 본 사장의 죽음과 똑같이 간판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생기는데요. 바로 죽음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사장이 미리 알고 손을 써놓은 거였던 거예요. 그 말인 즉 누군가 재영처럼 죽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의 죽음을 미리 본 그 사람이 사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돈을 받고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사장의 뒤를 쫓아요. 그는 중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미리 보고 죽을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중개인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중개인이죠. 살인자와 다름없는? 재영은 이 중개인이 하는 살인과 다름없는 이 짓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중개인이 재영한테 제안을 하거든요. 같이 해보지 않을 거냐고. 한 명이 보는 것보다 두 명이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죽음을 볼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더 돈이 될 테니까요. 당연히 재영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중개인이 말해요.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막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중개인은 삶의 진짜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영의 눈앞에 한 부녀를 보여줍니다. 이 좀 사연이 슬퍼요. 그래서 중개인의 말에 좀 저도 설득될 뻔한 그런 아버지가 사채빚을 많이 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보다 못한 딸이 대신 몸을 팔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일하게 된 팔려가게 된 그 술집 앞에 아버지가 가서 그 술집을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딸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명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인은 그 아버지에게 제안을 한 거죠. 돈을 이렇게 줄게. 이 돈으로 저 딸을 그곳에서 구해내라. 그러고 넌 죽어라. 그게 너가 애비로서 할 일이다. 뭐 그런. 네가 맨날 외면하려고만 했던 그 죽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쓴다. 재영은 사실 이 말을 듣고 조금은 수치감을 느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는 누가 죽든 말든 자기가 그걸 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못 구할 거니까. 구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먹지 않고 아예 그 죽음을 계속 외면하려 했던 거잖아요. 근데 글쎄요. 그 누구를 대신해서 그것도 돈을 받고 죽는다는 게 같은 인간으로서 누군 죽어도 되고 누군 죽으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가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이건 맞는 건 아닌 거니까. 그 일로 재영은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또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념 같은 거에 많이 흔들려요.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인 건가? 그리고 그의 이 능력, 이 저주받은 능력을 저렇게 쓰는 게 이로운 것인가? 저게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죽음을 누군가가 그것도 돈을 받고 대신해서 죽는 건, 운명을 거스르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솔지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재영이 수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재영이 딱 이제 그 병원에 실려오면 다른 의사 간호사들은 그냥 항상 오던 사람이니까 그냥 수액 좀 맞추다가 알아서 가는 재영을 붙잡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내비뒀거든요. 근데 솔지는 달랐습니다. 이 재영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솔지가. 그러다 보니 그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제가 앞에서 이게 좀 뭐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다고 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 로맨스가 빠질 수 없듯이 그렇게 솔지랑 재영은 서로 좋아하게 됐고요.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가 됩니다. 이후 내용은 좀 뻔해요. 한 거물의 죽음에 재영과 중개인이 엮이고요. 뭐 몸싸움도 하고 머리싸움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는 사실 결말 뻔하죠. 결말 뻔한데 이것도 스포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볼만한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장은 보지 마세요. 확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확 짜증나는 거 궁금하죠? 궁금하면 봐야지 뭐. 여기까지 소설 못 먹는 남자였고요.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